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2022년도에는 버펄러 총기 난사 사고라고 있었는데 Hey, look at here, young boy. 그게 이제 한 18살 백인 남성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막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거죠.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그래서 막 총을 들고 흑인 밀집 지역의 한 마켓에 가서 막 총을 쏘는데 그 전에 한 180페이지로 나는 뭐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이유는 어떠어떠하고 그걸 막 공개를 하고 자기가 사람 죽이는 것을 생방송으로 막 중계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100% 인종 증오 범죄였는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인종 증오 범죄를 보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쉽게 말해서 용기를 얻고 그걸 보고 자신의 행동을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과연 아직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현대판 KKK 부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달아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세계의 나쁜 놈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괴상하고 가장 멍청하고 하지만 가장 폭력적인 집단으로 평가받는 KKK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KK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젊은 세대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KKK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어보려면 1866년으로 가서 우리가 그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1866년이 뭐냐면 남북 전쟁이 끝난 바로 다음이라는 거죠. 남부는 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부의 분위기가 어떠하냐면 전쟁까지 일으켰는데 졌고 노예 제도는 다 폐지가 되었고 전쟁에서 지고 왔는데 노예들이 다 자기 재산이었는데 재산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허무주의, 패배주의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때 6명의 퇴역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다 장교들입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팔자 왜 이러냐,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 6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 모임이나 하나 만들래? 라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모임이 조금 히트를 치려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이름을 또 어떻게 잘 지어야지 히트를 치냐면 신비롭게 지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쿠클로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모임을 뜻하고 원도 뜻합니다. 그래서 쿠클로스라는 그리스어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게 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쿠클로스로 하자라고, 모임 이렇게 하자라고. 진짜예요. 근데 또 이거는 또 누가 볼 때는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K를 찾아내서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클랜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클랜이라는 단어는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고어인데 사라진 언어인데 무리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어를 가지고 와서 쿠클럭스 클랜 KKK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정말로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얘들이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좀 더 이렇게 익살스럽게 하자. 그러면서 침대 시트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구멍 내가지고 으르렁으르렁거리고 뭐 그렇게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친목 단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웃겼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한 번도 이 KKK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막 킬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혹은 나이프 뭐 이런 거, 되게 무서운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냥 평범한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게 어떤 신비주의의 어떤 컨셉과 결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얘들이 장난이 굉장히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디 누가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KK 집단을 만들었던 근처에도 남북 전쟁 당시에 많은 전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흉내를 내냐면 내가 그때 전투에서 죽었던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얀색 두건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그때 죽었던 사람이 유령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러면서 전쟁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백인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겠지만 흑인들은 무서워 죽거든요. 그 전쟁에 갔던 그 백인들은 자기들이 주인들이었고 자기들에게 채찍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령이 다시 나타나서 이 마을에 온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은 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묘한 짜릿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흑인들에게 너가 진짜 해방된 줄 아느냐, 주인도 몰라보는 인간들아,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하고 경찰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흑인들을 교육시킨다는 이유로 말 안 듣는 흑인 혹은 나아가서 흑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백인도 혼을 내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들이 어마어마한 불법적인 범법 행위들을 하면서 흑인들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근데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범죄하고 다 연결을 시킵니다. 흑인은 짐승 같아서 이 욕정을 제어를 못해. 근데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 그러면 백인이 심판해도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걸 끌고 와서 공개 재판하듯이 채찍질을 하고 칼로 찌르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당시에 진보적인 사람들은 지금 남부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막 이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는 법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를 앞세워서 남북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남북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너무나 미국이 이제 분열이 일으키니까 남부에 있던 민주당 사람을 부통령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재선까지 하는데 재선하고 며칠 안 돼가 죽거든요.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거 이제 자기 남부 사람 눈치를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맨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법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노예가 폐지되어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화합을 하자. 그러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다 막 사면시켜줍니다. KKK 단원들도 막 사면시켜주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도 막 사면을 시켜주고 이 남부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라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억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다 라면서 자꾸 과거를 정당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남부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KK가 한 20년 정도 명성을 떨쳤던 거죠. 그랜트 대통령 시절에 수정 헌법을 통해 가지고 법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동면을 쓰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은 하면 잡혀가니까 KK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쟤들이 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1900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겁주는 정도였다면 뭐 그냥 저렇게 스트레스 풀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흑인을 데리고 와서 막 잔인하게 고문하고 범법을 저지르면서 본인이 굉장히 정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했던 거죠. 했는데 정리되는 내용은 두려움이겠죠. 왜냐하면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 흑인 노예가 나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 흑인 노예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저 흑인 노예가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제도 뭐 입법을 만들고 할 수 있다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졌죠. 근데 그 두려움이 남북전쟁 이후에 본인들도 가진 게 없으니까 명성도 없고 재산도 많이 잃었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역사는 흑인도 백인과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인들은 백인들이 하던 역할을 흑인이 하게 되는 세상이 올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흑인들을 대했냐면 자신이 과거에 저 흑인에게 했던 짓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백인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맨날 맞았던 저 흑인이 안녕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데 과연 나하고 악수만 하고 헤어질까? 이제 우리는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 그럴 거라는 거죠. 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짓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거예요. 당시 백인들의 정서가 아이고 나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흑인이 나하고 평등해지면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니야?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름의 어떤 국가의 제어책을 통해서 세락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면 쓰고는 그 짓 못해. KKK는 범죄 집단이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조금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반성하지 않은 거죠. 왜 이 법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꾸 제스처를 취하잖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니까 막 작가도 풀려나고 정치도 풀려나고 하니까 이상한 작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두 개가 거론되는데, 하나는 1905년에 토마스 딕슨이라는 목사가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쓴 클래스맨이라는 책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KKK의 역사적 오망이에요. KKK는 역사적으로 아주 아름다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또 잘 팔렸어요. 그 국가의 탄생이라는 1915년작 그 영화가 뭐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데 대통령도 가서 보고 뭐 다 뭐 이게 위대한 영화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KKK의 행동이 굉장히 정의롭다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왜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영화로 평가를 받냐면, 영화를 만드는 기법이 현대 버전이거든요. 완전히 과거의 영화 버전에서 지금의 영화의 스타일을 처음으로 구축한 게 그 영화였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만, 그 내용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뭐냐면 흑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특히 미국 남부에서. 그래서 KK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1925년 KKK 집단이 워싱턴 DC에서 정식 시가 행진을 합니다. 퍼레이드를, 그 꽃갈 모자를 쓰고 사회가 그렇게 다시 퇴행을 해버리는 거죠.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쫙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이 이 KKK에 가입을 했고,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 가입했던 경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대통령도 실제로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흑인에 대한 린치가 훨씬 더 스펙터클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KKK 모자 쓰고 하는 사람은 일부고, 모자도 아무도 안 쓰고 그냥 군중들이 흑인들을 린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묘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흑인이 어떤 백인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접촉을 했다,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백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명이 조직된대요. 그 추격대가 수천 명이 걔를 잡아와요. 그러면 잡아와가지고 어디 가둬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잡아오면 언론에서 고지를, 몇 월 며칠 날 친구를 처벌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는 거죠, 언론에서. 그러면 근처에서 특별 열차를 편성해줘요, 그 보러 가러. 근처에 학교는 그날 휴무, 가서 체험학습하러. 그러면 몇천 명의 군중이 거기에 몰려요. 1930년대 이야기예요. 흑인을 잡아놓고 제목을 묻고, 보통 이제 그 피해자라고 인정받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절단, 손가락, 발가락, 기, 혀, 성기 이런 걸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워요. 태우는데 그때 군중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천천히 태워라, 천천히 태워라, 천천히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불태우고 교수형에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니그로 바베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오늘 흑인이 산채로 구워지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그걸 말려야 되는데, 당시 남부의 주지사들은 그게 진정한 백인의 남자다움이지, 백인에게 대드는 흑인들은 그런 식의 린치를 해도 된다라고 정치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사진을 찍어요. 이게 다 지금 남아가지고 복원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많은데, 흑인이 불에 타서 나무에 걸려 있거든요. 그 밑에 백인들이 이렇게 포즈 취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흑인 가수가 그 노래를 하나 불렀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스트레이지 프루츠. 남부의 나무에는 피범벅이 된 어떤 인간이 과일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죠. Blood on the leaves.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끔찍함이 어느 정도냐면, 죽은 시신을 나눠 가져요. 팔아요. 그 당시에 처형식을 보려면 또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의 축제였던 거죠, 백인들이.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고문을 해요. 그다음에 화형을 하잖아요. 그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한 테이프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들으면서 희열을 느껴요. 흑인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게 팔려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백인에겐 희열을 주지만 어떤 흑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되죠. 이 분명히 잘못된 세상이지만 내가 함부로 하다가는 저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공포에 노출되겠죠. 그러니까 흑인들을 굉장히 이제 억누르는 효과까지도 그게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웃고 있는 백인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악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 숨쉬고 살다 보면 그게 본인이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믿는 거죠. 1940년대부터 그 KKK의 어떤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외부로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멍청한 집단으로 또 평가받기 시작합니다.